진짜 PD 같으시네. 자, 이렇게. 네. 어서 오세요. 우리 현주 선생님 벌써 1등으로 들어오셨네요. 담당 선생님도 어서 오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네. 네, 58분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PP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박경주 선생님도 어서 오세요. 네. 네, 담당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아마 선생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피아노 터치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고고경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저희가 9시에 딱 시작하도록 하고요. 벌써 우리 수요티톡이 20번째더라고요. 20번째. 박수 한번 쳐주세요. 20번째. 네, 20번째까지 잘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9시 되면은 피아노 터치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셀라뮤직 선생님도 어서 오세요. 항상 자주 오시는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네. 아, 제가 아무도. 아, 그래요? 셀라뮤직 선생님 혹시 아시는, 이수훈 대표님 아시는 원장님이시냐고?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선생님들 가르치시면서 뭐 입시 친구들도 그렇고 기초 친구들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고민인 게 이제 피아노 터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피아노 터치를 사실 어디에서 명쾌하게 배울 수도 없고 우리가 배웠던 것도 글쎄 대학교 때 명쾌하게 배웠나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좀 피아노 터치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좀 풀어보고자 저희가 피아노 릴렉스 연구소 이승훈 대표님 모셨거든요.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네, 네, 우리 이승훈 대표님 우리 티토에서 처음 나방이시니까 네, 한번 네. 자기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 릴렉스 연구소 이승훈 대표입니다. 네. 학원 현장에서 한 13년 정도 있었고요. 네. 현재는 이제 전공생, 입시생, 그다음에 이제 학원 원장님, 피아노 선생님 지도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선생님들 지도하시는 건 좀 어떤 일을 좀 하고 계시는지. 네, 이제 피아노 선생님들도 이제 그 교수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네네, 친구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하는 레슨이 보통 일반적인 레슨하고 좀 다르게 손과 팔을 편안하게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제 도와줘서 이제 터치를 좋게끔 하는 그런 이제 레슨을 하다 보니까 네네. 저희도 배워야겠네요. 그럼 보통 이렇게 아이들 레슨보다도 주로 이렇게 네. 레슨 받으시는 분들이 피아노 원장님들. 맞습니다. 지금은 네. 취미생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이제 고3 학생들, 입시하는 이제 친구들. 대학생들, 네. 대학생 중에서도 이제 뭐 대학원 진로한다든가 아니면 현재 석박사 분들도 있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지금 다양한 분들께 지금 레슨 하고 계신데 네. 저희가 이제 오늘 강의에 대한 내용 피아노 터치에 대해서 네. 강의를 새롭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강의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선생님들께 도움되시게 일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이수훈 대표님께서 여러 이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도 하시는데 그 수강생 분들에 한해서 2분 추첨해가지고 전화로 코칭 해주신다고 네. 하셨으니까 오늘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저희 이번에 피아노 터치의 원리를 한 4강 정도로 지금 준비해 주셨는데 네. 설명 한번 좀 부탁드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여기 대표님하고 첫 번째 강의 릴렉스에 대한 맞아요. 저희가 릴렉스 먼저 주제를 준비했었죠. 네. 두 번째는 이제 피아노 터치의 원리라고 해서 15분짜리 4개, 1시간짜리 강의를 제가 네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피아노 터치의 원리고, 그러니까 제가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이제 주요했던 효과가 있었던 네. 그런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봤어요. 네. 그래서 1, 2강은 터치에 관한 내용이고, 네. 그다음에 3, 4강은 이제 호흡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실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오늘은 주로 이제 터치에 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시간입니다. 네네. 선생님들 이제 아이들 티칭하면서 뭐 터치나 릴렉스, 그다음 호흡하는 법 이런 거 궁금하셨던 부분들이나 아니면 나 이런 거 좀 가르칠 때 어려웠다 하시는 부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오늘 좀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피아노 터치가 너무 이 광범위한 이야기여가지고 네네. 오늘 좀 선생님들께 필요한 내용으로 좀 강의를 부탁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제 한 1, 2주 전부터
이게 이제 1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네네. 그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 네. 정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 키워드 문장으로 좀 뽑아서 네. 중요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한 5가지 정도 네. 문장으로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네네. 라방만 들으셔도 5가지 정도는 네, 알아가실 수 있으시고요. 네, 일단 터치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네. 이제 여기 선생님 한 분께서 이제 손에 힘을 빼라고 해도 힘을 이렇게 꽉 쥐고 치는 아이들이 있다고. 네네. 네, 그렇죠. 예, 저 부분이 이제 많이 어려운 부분인데 네. 저게 답변하고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또 다시 힘이 들어가는 건 이제 2차 긴장이라고 합니다. 또 다시 힘이 들어가는 거는. 네네. 근데 대부분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인도 그러고 전공생도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제가 좀 짧게 답변드리면 단계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을 써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아노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피아노 말고 다른 어떤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습니다. 어떻게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죠? 네. 그 부분 5가지 같이 녹여가지고 얘기해 주시는 걸로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앞에 보시고 읽으시면 되세요. 제가 이제 첫 번째로 가져온 그 키워드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예, 이렇게. 네, 선생님 잘 보이세요? 댓글 한번 써볼까요? 네. 손가락에는 근육이 없다. 네. 허리뼈와 골간근을 이해하자. 네, 손허리뼈와 골간근을 네, 이해하자. 손허리뼈와 골간근을 이해하자. 네. 손가락엔 근육이 없다. 알고 계셨어요, 선생님들? 네. 이게 그 보통 이제 교수법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좀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좀 전문적인 피아니스트 분들이나 이제 학교 교수님들이 손바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손바닥이 중요하다. 네, 손바닥을 편안하게 해야 전체적으로 릴렉스에 도움이 된다. 다 맞는 얘기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손가락에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손가락을 움직여주는 동력은 손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네. 손가락 움직임은. 네, 근데 이 손바닥에 제가 이제 손뼉 모형을 가져왔는데 손바닥에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손허리뼈가 됩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본인 이게 실제로 보여지지 않는 어떤 손가락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하면 사실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인체에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 혓바닥이 그래요. 혀가 3분의 1 정도만 보이거든요. 3분의 2가 안 보이는 부분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신 것보다 손가락이 상당히 길고, 그러니까 이 뼈만 가지고는 또 움직일 수가 없겠죠. 이 뼈에 붙어 있는 사이에 있는 근육이 이제 골간근이라고 합니다. 네. 그 근육이 손가락 끝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붙어 있거든요. 네네. 네, 손허리뼈 여기 손목하고 있는 지점부터 해서 위로 올라와서 네, 손가락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골반근을 통해서 손가락을 우리는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손가락의 뿌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 부분이 아니라 제 손목과 가까운 부분이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네네.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손끝에 대한 이야기만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물건을 잡는다든가, 뭐 예를 들면 공을 잡는다든가, 특히 뭐 야구 글러브로 공을 잡는다든가, 그랬을 때 그런 것도 다 손바닥에서부터 움직여가지고 이 손가락이 움직여서 비로소 이렇게 잡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요 키워드에서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그 손 허리뼈하고 손가락 사이에 관절이 있어요. 손 허리뼈하고 손가락 사이에 관절. 네네. 근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저기 손금이 있잖아요. 손금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은 손을 쥐어보려고 하면 이렇게 쥐거든요. 네. 근데 어른들은 이 손금에서 관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꽉 쥐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 관절은 아랫부분에 있어요. 관절은. 접어지는 관절은. 여기 아래에 말씀하시는 아니요. 요 정도 부분에. 네네. 왜냐면 그걸 그대로 돌려보면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뼈가 있죠. 네네. 그 뼈를 돌리면 실제로 그 정도 어떤 포지션이 나와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접어집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접어집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관절의 위치를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아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거고 이제 이런 내용들은 제가 첫 번째 만든 강의에 좀 같이 네. 실어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아이들이 중요하긴 한데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제 네. 악기를 손으로 만지니까 그렇죠. 네네. 네, 손으로 만지니까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첫 번째 키워드의 결론은 뭐냐면 네. 손가락이 생각보다 길다라는 네. 보이는 것만이 네, 보이는 게 다 아니라. 아니라 네네. 생각보다 길다. 저희 애기들이 네, 네. 이제 저는 이렇게 네, 뼈가 네. 보여가지고 네. 선생님 손가락은 여기까지예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원래 손의 힘은 이 손목하고 이 손허리뼈 사이에 있는 여기가 뿌리입니다. 네. 거기서 여기서 이제 이제 힘을 힘이 나오게 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타거나 해보는 거랑 네. 그냥 손가락만 신경 쓸 때랑 느낌이 맞아요. 전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게 자연스러운 움직임이고 네. 실제로 이게 뼈는 208개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208개가 예, 근육은 다 개별화가 돼 있는데 뼈는 한 개라도 움직이면 다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손목에서부터 이 손허리뼈가 움직였을 때 손뼈가 28개 이상 가까운 이런 관절과 뼈가 움직이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터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손가락만 생각한다면 네. 나머지 부분들이 고정돼 있다 보니까 불편하고 이제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아까 네네. 이제 얘기 설명해 줘야 될 부분도 네. 예,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만 이렇게 움직여도 다 같이 그렇죠. 다 같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움직이는데 우리가 이제 손가락만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사실 반만 네. 움직이는 거나 거의 그래야 가깝다니까 네. 그래 이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오죠. 조금 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 봐요. 네. 네, 저희가 크게 말씀드릴게요.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 부분 네, 잘 첫 번째 잘 이해하셨죠? 그럼 두 번째 이야기도 네, 두 중요한 번째는 이야기. 네, 이 키워드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네. 네. 한번 볼까요? 네, 타건할 때 때 손끝이 건반에 풀처럼 붙어 있어야 한다 말입니다. 타건할 때 손가락이 건반에 풀처럼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터치할 때 네. 네, 손끝이 건반에 풀처럼 붙어 있어야 한다. 네. 이거는 어떤 네, 이 얘기죠? 문장은 이제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그때부터 전문서적을 보기 시작했는데 고도프스키라는 분의 책을 봤어요. 네. 네, 그분이 한 얘기예요. 네네. 이 짧게 이 고도프스키 이분 설명드리자면 네. 그 이분의 제자가 그 하이니 레이가우스인데 이분이 이제 실제로 구소련의 네. 그 러시아 피아노 그 엘리트 스쿨을 이끌었던 명장이십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제자가 이제 리히터도 있고 길레스도 있고 또 이분의 손주가 스타니슬라프 분이라고 해서 한국에도 왔었어요. 네네. 네, 쇼팽 콩쿠르 우승자고 네네. 하여튼 뭐 엄청나게 많은 제자들이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러시아 피아니스트의 어떤 뿌리가 고도프스키로부터 왔고 피아노 주법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에요. 이 고도프스키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건반을 터치할 때 손끝이 건반에 악교풀과 같이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여기서 악교라는 거는 이제 가죽을 녹인 그 본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아주 착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냥 이제 네. 뭐 이제 팔이 끈끈이라든가 네. 일반 딱풀이나 그냥 일반 물풀 정도가 아니고 아예 착 붙어 있어야 된다. 예. 근데 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냐면 제가 이제 비유를 드릴게요. 네. 예를 들면 이제 호텔이나 뭐 편의점이나 어떤 뭐 빌라든지 큰 유리문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유리문이 있으면 이걸 보통 사람이 손으로 잡고 손으로 대고 손으로 잡고 밀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만약에 이 큰 유리문을 내가 손을 대지 않고 네.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밀려고 한다면 이게 제대로 안 될 거예요. 생각하면 네네. 더 많이 가기도 하고 덜 가기도 하고 오히려 그 손이나 팔이 다칠 수도 있고요. 네네. 네. 그렇죠. 그게 왜 이렇게 되냐면 사람은 뼈에 센서가 있어요. 무게를 감지할 수 있는. 무게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있다. 어떤 물체든지 일단 손에 대야 됩니다. 그래야 네네. 이게 뼈를 통해서 뼈와 관절을 통해서 뇌에 피드백이 돼요. 그래서 사물이 그 어떤 무게가 가늠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건반이 굉장히 가볍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무게만큼 내가 정확히 알려면 손끝이 붙어 있고 안 붙어 있고 차이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손을 들고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냐? 피아니스트들이. 손을 들고 네네. 네. 맞아요. 그분들도 아주 찰나에 건반과 반드시 적지 않은 그런
순간이 있고 그 다음에 터치가 들어갑니다. 순간 미세하게 차이가 예. 영상을 보려보면 네. 그 접지 없이 접지 그러니까 건반과 닿지 않는 어떤 그런 시간 없이 절대 터치를 하지 않아요. 네. 그러한 이유는 이제 이 피아노라는 게 그 치명적인 단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피아노의 치명적인 단점? 네, 치명적인 단점. 일단 건반 표면이 미끄럽다는 거. 아, 그쵸. 미끌미끌하죠. 네, 맞아요. 에버나이트처럼.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좀 가격이 있는 야마 좀 이렇게 조금 가격 있는 그랜드 피아노 이런 경우는 네. 그렇게 미끄럽지는 않아요. 약간 이제 약간 상하 건반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에버나이트 같이 미끄럽지는 않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이제 예전에 저희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건반 표면이 그 칫솔 손잡이 같이 고무 같은 느낌이었다면 더 좋은 피아니스트들이 많이 나왔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진짜 공감을 많이 했어요. 네. 실제로 그냥 물만 묻히고 네. 건반을 쳐도 훨씬 좀 수월하거든요. 네, 물을 물기가 있는 묻히고? 상태에서. 아. 그래서 이제 어떤 피아니스트 같은 네네. 경우는 그 로션을 바르는 분도 있어요. 연주 때마다. 근데 오히려 더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자기가 이제 많이 이제 건조하니까. 네네.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로션이 아닐 거예요. 네네.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얘기 들었고 두 번째 치명적인 단점은 건반 바닥도 딱딱해요. 건반 바닥도 딱딱하다. 네, 건반 바닥도. 건반 바닥이 보통 이제 나무라고 알고 계신데 그렇죠. 네.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가 아니라 네네. 나무가 아니라 이제 여기 이렇게 잘 보이시려나? 여기 보면 조금 잡아주세요. 되게 이렇게 녹색 단단한 천으로 되어 있어요. 녹색 이게 이제 3위 피아노인데 아, 네네네. 네, 이렇게 원형으로 돼서 네. 이게 이제 일반 천도 아니고 굉장히 단단해요. 녹색 단단한 천? 네, 네네. 그래서 이거 뭐 천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네네. 만져보면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좋은 피아노를 가면 네. 약간 쿠션감이 있어요. 스타인웨이나 네네. 야마는 조금 부드러워요. 이 단단함의 네. 차이에 따라서 뭐가 다른가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스팔트를 계속 걷는 거하고 네. 진흙을 걸으면 훨씬 발목이 덜 아프잖아요. 진흙바닥을 우리한테 걷으면. 충격을 받는 네, 것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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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래서 이제 입시생들이나 뭐 콩쿠르나 오디션 있는 분들은 그 좋은 피아노를 연습하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네, 왜냐면 좋은 피아노를 사야겠네요. 왜냐면 네. 이제 물론 이제 맞아요. 연습실에서 하시면 네. 되는데 근데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왜냐면 이렇게 단단한 데서 계속 연습을 하면 이제 팔이나 어깨에 반드시 무리가 와요. 아, 미세하게 네, 네. 속이제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몰랐던 부분이- 사실이에요. 네. 네. 그리고 업라이트는 거기가 종이로 돼 있어요. 두꺼운 종이, 그러니까 원형 종이로 네. 여러 겹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요거를 높낮이를 좀 맞출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랜드 피아노는 저렇게 단단한 천으로 돼 있고 네. 이렇게 나무가 아니라는 거. 우리 나무라고 가르치지 않았나요? 네.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제 건반을 어. 이 두 번째 키워드 문장의 결론은 네. 건반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손끝이 건반면에 잘 붙어 있어야 한다. 네, 그거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도 그렇고 피아노도 그렇고 네. 일단은 이해하는 게 중요하네요. 저희도 네, 맞아요. 연주자의 입장에서. 네, 그래서 이제 또 한번 부연 설명 드리자면 이게 두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악기에 대해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해요. 네, 다른 여타 악기에 비해서. 네네. 이제 피아노는 치기 쉬운 악기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네, 네, 알고 보면 아니라는 거. 네. 네.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 네네, 세 번째 문장. 키워드 세 말씀해 번째 주세요. 키워드 네. 문장은 요거예요. 건반을 내리려고 하지 말고 햄머를 올리려고 생각해 보기입니다. 해머를 올리려고 생각해 보기. 네. 그 해머는 글쎄도 이게 해머랑 댐퍼를 헷갈리시더라고요. 근데 네네. 해머는 그 손방망이 망치를 이제 쉽게 네, 생각하시면 이렇게 될 것 손방망이 같아요. 모양으로. 네. 네. 그랜드 피아노는 아래서부터 올라오고 업라이트는 이제 정면을 네. 보면서 타격하게 아, 되어 네네, 있죠.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제 그랜드 피아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건반을 내리려고 하지 말고 햄머를 올려보자 이렇게 네네. 생각해보자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 놀이터의 시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소의 원리를. 이게 뭐냐면 시소에서 내가 만약에 올라와 있고 친구가 아래 내려 있으면 네. 친구를 올리려고 할 때 뚱뚱한 애기가 와야죠. 올리려고 할 때 네. 이제 보통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내 몸을 애써서 네. 내리려고 하는 네네. 경우가 있는데 잘 안 내려가죠. 그러면.
그쵸. 힘이 놓아지지가 않아요. 네네, 힘이 맞아요. 놓아지지 않고 친구를 올리려고 해야 음. 친구가 올라가면서 시소를 재밌게 탈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까닭은 이제 이렇게 상대방 올리려고 했을 때 적절한 움직임이 나오고 이제 몸에 어떤 힘을 놓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이거는 짧게 얘기 드리면 이제 방향성과 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방향성과 결에 대해서. 네네네. 그러니까 그 시소를 탈 때도 상대방을 내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 올리려고 위쪽으로 생각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네. 상대방 올릴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방향성이라고 하는데 네. 이 방향성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제 결을 설명을 드릴게요. 네. 나무결, 고깃결 이렇게 해서 결이 있거든요. 네네. 어떤 구조나 어떤 짜임새를 의미하는데 네. 나무도 결대로 잘라야 편하고 고기도 결대로 잘라야 이렇게 맛있습니다. 맞죠. 힘도 안 맞아요. 들고. 네네. 어떤 이제 구조나 어떤 사물은 짜임새가 있어요. 그거에 음. 맞게 어떤 결이 있고 방향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거 마찬가지로 피아노는 건반을 내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해머를 올리려고 했을 때 적절한 움직임이 나와요. 내리려고 하는 것보다 네네. 테마를 네. 올리려고 했을 네. 때. 그거는 이제 호흡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네. 그 횡격막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횡격막이 실제로 숨을 들이마시면 내려갔다가 네. 그 다음에 내쉬면서 동작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네네. 올라오면서 이렇게 업 디렉션이 걸려요. 이렇게 업으로 지시가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소리도 위로 나고 그 다음에 햄머도 방향이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 머리와 그 다음에 목도 방향성이 위기 때문에 네. 이 방향성이 중력 방향이 아니라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했을 때 우리는 호흡이 놓아지면서 네. 편안하게 동작을 할 수 있게 돼요. 어,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건반 타건이 짧아지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수직으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네. 건반만 내리려고 하면 이 정도만 사람이 뇌에서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조금 더 길게 햄머까지 생각하면 어떤 호흡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고 그만큼 이제 타건 길이가 조금 더 네. 확보될 수 있어요. 아, 네. 해머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네, 맞아요. 그 위치를 네, 네, 들어 네. 올린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 것 자체가 호흡을 길게 가져갈 수 네, 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네네.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이 방향성을 한두 번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음이 한두 개만 소리가 방향이 위로 나면 네. 나머지는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 서커스에서 예를 들면 사과 돌리기를 하잖아요. 계속 돌리죠. 네, 한번 타면 근데 그걸 한 개씩 돌리려고 하면 절대 되진 않을 거예요. 그 흐름을 보는 거거든요. 흐름을. 네. 흐름을. 그러니까 자전거를 탈 때도 처음에는 이렇게 기우뚱 하면서 하다가 어느 정도 그냥 흐름에 몸을 맡기잖아요. 네네. 흐름에 맡겼을 때 우리 자율신경이랑 잠재의식에서 자동 조종 장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개별화시키면 숨이 멈추고 호흡이 엉키기 때문에 네.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방향을 그게 위로다. 흐름상으로 그렇게 이해를 네, 해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키워드의 결론은 건반을 내리기보다는 해머를 올리려는 생각이 몸의 적절한 움직임을 이끌어낸다입니다. 네. 선생님들 이렇게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 아이들이랑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 이제 대상으로 수업을 하거나 할 때는 이런 피아노의 구조적인 부분들 네.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거는 첫 번째 시간에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네네. 네 번째 가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이거예요. 네 네 번째는 번째는 피아노는 소리 나는 지점과 힘이 풀어지는 지점이 다릅니다. 소리 나는 지점과 힘이 풀어지는 풀어지는 지점이 다르다. 네, 이게 네. 그 제 두 번째 그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에요. 네. 네, 이번에. 저희 그 강의 네, 준비해 주신 맞습니다. 것 중에 네.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터치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이게. 네, 소리 나는 지점과 힘이 풀어지는 지점이 다르다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반 깊이는 1cm예요. 1cm. 건반 깊이는 1cm다. 네, 1cm. 건반 바닥까지 1cm인데 소리 나는 지점은 0.7mm 정도에서 소리가 얻어집니다. 보통 정확히는 0.7에서 0.8 사이에서 얻어져요. 소리가 네. 나는 지점이 그 지점을 이제 사운드 포인트라고 하고 싱잉 포인트라고 하고 에스케이프 모먼트 포인트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저 사운드 포인트를 쓸게요. 네. 네, 사운드 포인트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피아노는 소리가 나는 지점이 다르고 또 건반 바닥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게 드럼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다른 악기들은 타격이 일어나면 소리가 나는 동시에 힘이 풀어져요.
네. 소리가 나고 힘이 바로 풀어져요. 네네. 쌤쌤이랑 같이 그 지점을 네네. 풀어줘요. 근데 피아노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원인이 있냐면 네. 이게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하냐면 학생들이 이제 너무 건반 바닥까지 깊게 누르게 됐을 때 선생님이 힘을 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아이들이 소리만 나고 건반 바닥까지 안 가고 건반이 스르륵 올라와야 힘이 빠진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네. 건반을 바닥까지 안 가고 스르륵 올라오면 이거는 또 다른 힘을 또 준 거거든요. 네. 네. 이 손목이나 팔로 이거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네, 아, 힘을 뺀 게 아니라 네. 내가 의도적으로 들어 올렸다. 2차 긴장을 주는 거예요. 아. 네, 잘못된 걸 고치기 위해서 또 다른 긴장을 들어가고. 아까 이제 질문 주신 분도 한 분도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수영장을 비유로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네네. 수영장 이제 물속을 내려갔다 바닥을 내려갔다 올라온다고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친구는 내려가서 바닥을 손을 짚고 밀고 올라왔어요. 바닥을 밀고 올라. 네, 그럼 수월하겠죠. 그쵸. 두 번째 친구는 밀지 않고 그냥 올라왔어요. 힘들겠죠. 네, 그렇죠. 몸에 힘이 남아 있게 되거든요. 계속 네. 여러 번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타건도 그렇게 여러 번 하면 당연히 팔에 무리가 옵니다. 그러니까 건반 바닥까지 일단 잘 접지를 해야 해요. 정확하게 네. 바닥까지 터치를 하고. 거기서 네. 연소가 돼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소리가 먼저 나고 건반 바닥에 닿는. 그렇죠. 물론 상태네요? 그렇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더 이해가 가기 쉽게 네.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면 여기 동그라미 안 친 부분이 건반 바닥이고 네. 그다음에 약간 여기 파란색 칠한 부분이 네. 이쪽에. 네. 보면 틈이 있을 거예요. 네, 약간 틈이 보이네요. 이게 네네. 제가 가지고 있는 카시오 디지털 피아노예요. 이게 운이 좋아서 이렇게 잡았는데 네네. 이 일반 피아노에서는 이렇게 안 잡혀요. 네, 아. 일반 피아노에서는 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일반 네. 피아노는 육안으로 봤을 때 바닥이든 뭐든 차이가 안 납니다. 좋은 피아노를 써야 되는. 좋은 피아노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 계속. 바닥까지 갔다가 힘이 풀어지는 곳이 또 0.1mm 정도 올라온다는 거예요. 네, 네네. 그러니까 건반이 스르르 다 올라오는 게 아니라 네네. 아주 미세한 차이로 살짝 올라와요. 올라온다고. 네. 네네.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갔다가 올라오는 동작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갔다가 어느새 내가 올라왔지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의 동작.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연결 동작으로.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건반 바닥이 일단 이제 부드럽지 않다. 그 부분을 간단하다. 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두 번째 네, 맞아요, 이야기였죠. 네. 그 부분을 아시면 좋아요. 제가 이제 그랜드 피아노에서 보세요. 이거 이렇게 네. 건반 바닥 보면 바닥하고 바닥에서 힘이 풀어진 상태랑 육안으로 차이가 거의 안 나요. 이렇게 보시면 네네. 거의 똑같아요. 네. 네, 한번 네, 보시면. 똑같아요. 네. 근데 아까 이제 디지털 피아노에서는 차이가 나죠. 네. 그냥 제가-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네, 네. 네. 아까 거 한번 아까 거. 보시면은 네. 네. 저희가 아까 선생님들 네, 노란색 네. 쪽에 한 번에 다 말씀드릴게요. 다시. 네. 네, 네. 이거는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사운드 포인트를 경과해서 힘을 건반 바닥에서 힘이 풀어줘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이걸 건반 바닥 꾹꾹 눌러라, 깊게 네. 눌러라 이 말은 맞는 얘기예요. 깊게 눌러라 이렇게 우리가 단지 가르치는 것은 이제 최고 수준의 피아니스트들은 닿자마자 바로 즉시 풀리죠. 바로. 네, 바로. 근데 그게 센서가 입사를 달린 하는 게 거지. 아니라 네. 그렇죠. 연결 동작으로 네, 된다는 연결 말인 동작. 거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이 키워드 문장의 이제 결론은 건반 바닥을 잘 접지해서 바닥을 쿠션처럼 이용하자. 바닥을 네네. 실제로 딱딱하지만 우리가 덤블링이라고 생각하고 네. 네, 그렇게 이해하자 이게. 네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 또 키워드 한번 볼게요. 네. 네, 그다음 키워드는 이 문장입니다. 터치할 때 건반 면에 대한 손끝의 각도는 90도가 아니라 45도이다. 입니다. 손끝 각도는 90도가 아니라 45도. 45도이다. 네. 이거는 원래 이제 피아노 교수법의 이제 고수분들, 네. 뭐 이제 그 선피아노 선테크닉의 이제 김을성 교수님도 45도를 언급하신 분들도 있고 네. 몇 분 계세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올해 이 문장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그 이종렬 조율사라고 조율사 명장에 계십니다. 네네. 이분이 이제 조성진 전속 조율사셨고 뭐 진범만이라든가 아시케나지라든가 뭐 아레베치라든가 뭐 수백 명의 피아니스트가 한국에 오면 수십 년 동안 그분들 그 피아노 조율을 해내셨던 분이에요. 네네. 이분이 이제 유심히 이분도 피아노를 칠 줄 아니까
그런 대가들이 치는 걸 옆에서 많이 보셨겠죠. 네네. 그래서 아마 통찰을 정확히 얻으신 것 같아요. 이게 네. 90도예요, 45도가.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터치할 때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건반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실제로 네. 손끝이 45도로 해서 약간 앞으로 해서 긁고 있다. 이렇게 파듯이 긁고 있다. 네. 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떨어뜨리라는 말은 되게 아이들한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네. 이제 이분 말씀이 맞고 정확해요. 왜냐하면 네네. 그 일단은 이제 수직 방향은 음. 타건을 짧게 만들어요. 수직 방향을 타고 네, 짧게 만들어요. 네네. 네, 이게 대각선 방향이에요. 힘이 이제 약간 45도 방향으로 들어가면. 네. 그러니까 이제 손가락의 방향성은 45도면서 이게 이제 눈도 자연스럽게 45도가 돼요. 보통 대가들 치는 거 보면. 네네. 테크닉이 뛰어난 사람들 보면 공통된 특징이에요. 그게 손가락의 방향이. 그래서 이제 대가들 보면 손가락이 약간 뒤집어져 있어요. 오히려. 네, 오히려. 오. 네. 그런 특징이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뭐 호로비츠, 뭐 아시케나지, 뭐 루빈스타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좋아하는 클라우디오 아라우도 45도예요. 거의 그분은 거의 이런 형태가 많아요. 이런 형태.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거의 건반 뚜껑에 거의 부딪힐 정도로 앞으로 나와요. 자,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모든 예체능은 일단 핀 상태에서 시작해요. 몸을 펴요. 몸을 펴라. 이게 이제 네네. 평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일단 평근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피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를 신전시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골프를 쳐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쭉 제낀 다음에 이렇게 치죠. 네. 김연아도 제가 좋아하는 김연아도 이렇게 점핑을 할 때 이렇게 활짝 핀 상태에서 뒷다리를 45도 낸 다음에 네. 확 돌아. 일단 펴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피아니스트도 어느 정도 펴는 준비된 동작이 필요한데 이 준비된 동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은 건반 앞쪽밖에 없어요. 건반 앞. 네, 대각선 네, 쪽. 맞아요. 네, 그래서 클라우드 아라우가 굉장히 뭐 RLC도 이렇게 굉장히 전방으로 많이 나가는 거고. 자, 근데 네네. 이 45도 방향 대각선의 이 약간 이제 펴는 거는 어떤 네. 거랑 관계가 있냐면 아까도 한번 언급했지만 횡격막하고 관계가 있어요. 횡격막. 횡격막이 숨을 들이마시면 이렇게 편안히 내려가진 않아요. 쫙 편 상태에서 장기를 눌러요. 이렇게. 활짝 편 상태에서.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준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동작이 들어가면 사람은 이게 올라와요. 맞아요. 확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내쉬는 숨을 하면서 동작을 하게끔 돼 있어요. 사람. 그래서 이게 흐물흐물한 상태에서 터치를 하면 그게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펴지지 않았기 때문이겠다. 그래서 요가 선생님이 아, 내쉬는 아, 숨에 아, 이렇게 동작하는 게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펴야 된다. 어.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제가 설명한 전체 키워드 문장 5개가 네네. 다 짜임새 있게 연결 고리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손가락에 근육이 없어서 손바닥에서부터 손이 작동하는 걸 이해한 상태에서 네. 그 다음에 피아노를 다룰 때 손끝이 건반에 붙어 있어야 하고 네. 건반을 비로소 손끝이 닿고 움직였을 때 건반을 내리려고 하지 말고 해머를 올려야 한다. 그 대신 그 중에서 내려가는 시점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소리 나는 지점과 힘이 풀어지는 지점이 다른 걸 알고 있어야 하고 네. 반드시 힘은 건반 바닥에서 적지에서 풀어져야 한다. 하지만 손끝의 방향성도 동시에 알아둬야 돼서 45도 방향 알아야 올바른 터치가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네. 깔끔한데 되게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들었어가지고 네. 지금 아까 이제 5번째 질문 주신 것 중에 네. 만약 45도 방향이게 되면 관절이 꺾이지 않나요?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아, 관절이요? 네네. 관절이 꺾인다보다 45도. 근데 이제 이게 손가락 뿌리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움직이면 네. 물체를 자연스럽게 약간 주는 듯한 느낌? 아니면 잡는 듯한 느낌으로 편안하게 되게끔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손가락 길이에 45도에 네.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처음에 전체. 얘기했었던 것처럼 전체가 네,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친구 손을 잡았을 때라든가 네. 이런 게 힘들지가 않잖아요. 네네. 근데 건반도 이제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자, 답변 되셨을 것 같고요. 우리 네. 선생님 궁금하신 거 남겨주시고 아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 못 받아 적으셨다고 아, 네. 다시 한 번씩 받아라고 하셨거든요. 음. 네, 다시 한 번씩 말씀드리면
네. 네. 첫 번째는 손가락에는 근육이 없다. 손 허리뼈와 골반근을 이해하자.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타건할 때 손끝이 건반에 풀처럼 붙어 있어야 합니다. 타건할 때 손끝이 건반에 풀처럼 붙어 있어야 합니다. 네. 저희가 천천히 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핵심만 적으시고 네네. 건반을 내리려고 하지 말고 해머를 이렇게 올리려고 생각해봐라. 네, 해머가 그 댐퍼가 아니고 망치. 손방망이. 망치. 네. 그랜드 피아노 기준에서. 네네. 맞아요.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피아노는 소리 나는 지점과 힘이 풀어지는 지점이 다릅니다. 네. 그거하고. 네. 그다음에 터치할 때 건반 면에 대한 손끝의 각도는 90도가 아니라 45도이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긴 한데 네. 제가 이제 주로 제 컨텐츠가 릴렉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릴렉스 강의랑 음원 강의는 터치 강의. 네. 그래서 제가 릴렉스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알려드리고 지나가겠어요. 아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긴장과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한 30년 가까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긴장과 통증에 네, 대해서. 이게 도대체 뭐 근본 원인이 뭘까? 네네. 네, 근본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근본 원인이?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긴장과 통증의 원인은 코가 공기를 당기는 힘이 약해져서 그렇다. 코가 공기를 당기는 힘이 약해져서 그렇다? 그러니까 네네. 다른 말로 코의 압력이 떨어져서 그렇다. 손 얘기가 아니라요? 네. 네. 오, 네. 이거 제가 빠른 속도로 얘기 드릴게요.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네네. 이제 코가 네. 그렇다면 왜 산소나 공기를 당기는 힘이 부족해지는가? 네네. 이게 이제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입을 벌려서 그래요. 입을 벌려서. 구강 호흡을 하게 되면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구강 호흡을 하게 되면 몸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네. 호흡 주력 근육인 횡격막이 일을 하지 않고 호흡 보조 근육이 일을 맡게 됩니다. 이제 호흡 보조 근육은 갈비뼈에 이제 늑간골이라고 조금 약간 있고 네. 등에 이제 견갑골, 날개, 축지하고 경추에 붙어 있는 호흡 보조 근육이 있어요. 네네. 또 골반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실제로 이제 구강 호흡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네. 목과 어깨를 많이 쓰면서 호흡을 하게 됩니다. 입을 벌리면서. 목이랑 어깨를 많이 쓰면서. 네. 그렇죠. 이 상황은 뭐랑 똑같냐면 진공청소기가 있는데 진공청소기 어떤 그 튜브가 있는데 네. 거기에 구멍이 난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흡입이 안 되는 거죠. 네네. 흡입이 안 돼요. 숨을 쉬는데. 네. 그래서 입을 다물지 않기 때문에 코의 압력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적절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네. 릴렉스와 긴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테크닉이 뛰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구강호흡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입을 야무지게 다물어요. 제가 이제 올해도 야무지게 다물어요. 서울대 이제 교수 박종화 교수 리사이트를 갔다 왔는데 네네. 제 2년 선배죠. 되게 재밌는 선배였어요. 네. 네, 이제 근데 그 선배도 그날 이제 쇼팽 프레lu드 24개, 쇼팽 에튜드 오피시가 12개, 그 다음에 이제 뭐 앵콜곡도 한 뭐 3개, 10분 넘게 하고 네. 끄떡 없어요. 그렇게 많이 연습해도, 오세도 에튜드 12개를 친데도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아요. 근데 네. 입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야무지게 나와요. 어. 말아가지고 95% 이상. 나머지 5%는 아르페지오를 칠 때나 독특하게 필요할 때, 입 호흡이 필요할 때만 네, 하고 95%는 입을 야무지게 다물어요. 이 차이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3 학생들도 지도하는데 네. 테크닉이 불편한 학생들은 100% 구강호흡을 해요. 테크닉이 불편한 친구들은 네, 그럼 네, 그 친구들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이 네, 마우스 테이프를 써야 해요. 네, 이게 그냥 안 붙여져요, 절대로. 이 테이프 붙여가지고 네 맞아요. 운전학생이 입을 다물어야 된답니다. 근육 테이프 써요. 이동국 테이프라고 비싸지 네. 않습니다. 그걸 이제 두 칸씩 잘라서 입에다 붙이시면 돼요. 그냥 테이프 붙이지 마시고 근육 테이프 붙이시라고. 네, 그게 너무 세요. 막 입술이 떨어 나갈 것 같더라고요. 테이프 써보니까. 네네. 안 그런 제품도 있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호흡 중지 훈련을 해야 해요. 호흡 중지 훈련. 첫 번째 이제 입을 붙이시고 입 다물게 하고 횡격막을 단련시키는 훈련을 해야 해요. 네. 어떤 그게 이제 거죠? 부테이크 호흡법도 있고 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부테이크 호흡법, 호흡 중지법 치면 나옵니다. 네. 오늘 제가 시간이 짧아서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 못 드리고,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20년 동안 고민을 했는데 안 풀렸던 게 하나 있었어요. 모차르트를 어떤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성인은
아이들이 치면 모차르트는 쉬운데 성인이 치면 모차르트는 어렵다. 아이들이 치면 쉬운데. 그래서 이제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뭐 서울대 정진호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네. 왜 그런지 자기도 당신도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게 결론이 비강호흡과 이런 부강호흡의 차이다. 아이들이 15세 정도 되면 의자에 앉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네네. 몸이 한쪽으로 비틀어져요. 주로 오른쪽으로 비틀어져요. 오른쪽으로 네네. 글씨를 쓰니까. 그러면서 이제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골반에 있는 근육도 약화되고 입이 벌어지면서 부강호흡으로 바뀝니다. 네. 거기서 이제 고2쯤 되면은 이제 어깨 근육, 목 어깨를 많이 쓰면서 호흡을 하다 보니까 많아지면서 이제 완전히 그때는 부강호흡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 이제 자기 컨디션을 올려야 되니까 호흡법을 배워요. 이게 문제가 뭘까? 그런 대단한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부터 이제 연주 장면 보면 입을 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어떤 공통점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어떤 긴장과 통증의 원인이 호흡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호흡이 중요하다. 호흡 네. 60에서 70% 정도로 생각했어요. 해결하는데 네네. 네, 90% 이상 호흡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를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강호흡이 중요하군요. 네,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강호흡을 했어요. 옛날 고 원시인들은. 고원신도 했는데요. 네. 이 입천장이 붙어 있었거든요. 혀가 오목한데 보면 이빨 뒤쪽에 거기 붙어 있어서 네네. 코로 대화를 했어요. 이렇게 코로 대화를 했다고. 그래서 지금 원주민들 보면 입을 막고 하루 종일 산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입을 막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토너들 보면 뭐 케냐고 어디고 보면 다 입 막고 하루 종일 뜁니다. 근데 이제 서양 선수들 입을 조금씩 열죠. 도저히 못 따라가는 거예요. 네네. 복식 호흡과는 다른가요, 이번 질문? 복식 호흡 같은 얘기예요. 깊은 복식 호흡을 하려면 비강호흡을 해야 해요. 네네. 코로 이용하는 호흡이 필요하다. 네네. 그래서 호흡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고 네. 뇌호흡까지는 안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부테이코 호흡법하고 부테이코 박사의 호흡법이나 호흡 중지법, 마우스 테이프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은 나중에 이제 대표님하고 스케줄 잡아서 나중에 호흡과 통증에 대해서 네네 맞아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여가지고 사실 뇌호흡 학원 같은 곳에 가는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간다고 뇌호흡 가실 필요는 없으시고 일단 입 먼저 막는 것부터 네 오늘 도움 많이 되셨죠?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좀 준비했는데 선생님들께서도 궁금하신 거는 조금 댓글 이제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질문을 풀어가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뭐 거의 비슷한 질문일 것 같긴 한데 전공생이나 입시생들이 좀 가장 그래도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어떤 건지. 그렇죠. 일단 한 번의 실수가 1년을 기약해야 된다는 거. 한 번 틀리면 2천만 원이 날아간다는 거. 맞아요. 네. 학부형들한테 제가 그렇게 좀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입시장에서 처음 만나는 피아노. 이거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진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연습하던 피아노를 가져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리허설 할 수 있는 시간 줬으면 좋겠어요. 미팅을 해서. 아니면 똑같은 피아노를 대기실에 한 대 정도라도 있든가. 이게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새로운 피아노를 만나면서 치는 게 보통 에튜드거든요. 대곡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손 컨디션이 미세한 차이가 나는 건데 그거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너무 억울하게. 이건 진짜 제가 좀 이렇게 어떤 좀 권유하고 싶어요. 그리고 일단은 어려움을 겪는 게 이제 불안을 잊기 위해서 계속 연습만 하는 경우들이 많죠. 올해도 이제 서울대 가는 학생 하나 왔는데 너무 이제 새벽에 연습 스케줄이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너무 피곤한 제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새벽 연습은 이 친구 빼는 게 좋겠다. 이 친구 오히려 늦잠을 자는 게 밸런스에 나을 것 같다. 오늘 컨디션이. 말씀을 들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불안하니까.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연습과 휴식의 밸런스를 찾는 게 중요해요. 이번에 피크 퍼포먼스라는 책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50분 쉬고 이제 10분 정도 쉬는 게 사람 리듬에 맞거든요. 맞아요. 반드시 쉬어줘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지혜롭게 해서 내가 이제 노심초사하고 그 애타는 마음을 좀 이렇게 지혜롭게 다스리는 거. 그런 게 좀 어렵죠. 입시 어렵습니다. 맞아요. 밸런스적인 부분들. 여기 허니허니 선생님 적다가 로딩 걸리셨어요? 저희가 마지막 3분 남았을 때 한 번 더 5가지 보여드릴게요. 네네.
그러면 이제 실제 좀 레슨을 할 때 이런 지금 얘기해 주셨던 내용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적용할 수 있을까? 네. 아이들도 그렇고 성인들도 그렇고 음. 일단 처음 보는 분들은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봐야겠죠. 근데 사람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쵸. 원론적인 맞아. 얘기인데 호모 사피엔스는 너무 다르대요. 네, 가족도 너무 다르고 6개월만 같이 살아도 서로 사이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맞게 굉장히 노력한다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쉽지가 않죠. 그쵸. 그게 실제로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많이 생각해봐야 되고 보통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음표 읽는 훈련을 따로 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음표 읽는 훈련 따로 시키는 거. 그리고 앞으로 그려보는 걸 시켜보시고 그걸 네. 따로 해야 돼요. 네, 따로. 그러니까 하면 이걸 이제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쪼개서 쉬운 거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줘서 이거를 네. 체크해서 아이가 이제 통합적으로 되게. 왜냐하면 피아노라는 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걸 요구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맞아요. 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된다고 아이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쉽게 쪼개서 나눠주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면 도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아노 앞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좋은 사례를 예를 들을게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예를 들면 이제 글씨를 쓰면서 오른쪽으로 손이 비틀어졌어요. 그러니까 글씨 쓸 때마다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네,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글씨를 쓰는 훈련을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이 학생한테 되게 지혜로운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크레파스를 주고 큰 원을 그리게 했어요.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글씨가 아니라 글씨가 아니라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 별, 기역, 니은, 디귿, 아야, 월. 그 다음에 점점 그리고 글씨를 크게 그리다가 조금씩 줄여갔죠. 그 아이는 글씨를 쓸 때 긴장을 해야 내가 글씨를 쓰고 있다고 뇌에서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칠 때도 어려움, 아까 손목 얘기하셨지만 힘이 들어간 경우 그 아이는 손목에 힘을 줘야만 소리가 난다라고 뇌에서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피아노에서 절대로 100% 해결이 할 수가 없어요. 피아노를 띄고 생각해야 돼요. 이미 인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창의적인 노력으로 드럼 패드를 쳐서 리듬 훈련을 따로 시킨다든가 청음 훈련을 시킨다든가 그 악기가 좀 더 편안하게 접근성을 가지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공부가 진짜 필요하겠어요. 저희가 진짜 이런 부분들 잘 공부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저희 이제 질문 주신 것 중에 좀 관련돼서 읽을 만한 책을 좀 추천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배우는 법을 배우기라는 책이 있어요. 배우는 법을 배우기. 네, 시오도로 다이먼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시오도로 다이먼. 네, 원성환이라는 분이 알렉산더 테크닉 선생님이 이제 번역을 하신 책입니다. 제가 제일 아끼는 책 중에 하나고. 이 책에 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그 크레파스 내용이 나와요. 이분이 이제 뭘 하시는 분이냐면 미국에서 그 이제 학교를 들어가기 취학전 아동들한테 있어서 필요한 자세를 가르쳐주는 시스템을 만든 분이에요. 필요한 자세? 네. 의자에 잘 적용하고 글씨를 편안하게 쓰고 그다음에 호흡법도 가르치고 호흡에 대해서 하여튼 최고 권위자입니다. 시오도로 다이먼이. 그래서 그 책을 일단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배우는 법을 배우기. 배우는 법을 배우기. 그 책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강의랑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알렉산더 테크닉의 원리라는 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렉산더 테크닉의 원리. 알렉산더 책을 제가 국내 나온 책을 일단 다 봤는데 그 책이 되게 편안하고 이제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알렉산더 테크닉 센터는 전체적으로 예체능 어떤 긴장과 회복을 이렇게 도와주는 외국에서는 많이 해요. 뭐 유명한 로빈 윌리엄스라든가 유명한 이름 많은 유명한 배우들은 뭐 가수들 마돈나라든가 다 이 프로그램에 이수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한의종을 중심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 저도 이제 이 센터에서 이제 어떤 선생님들한테 어떤 한시적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책 2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연주자에게 피아노 터치를 알고 연주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터치를 이거는 이제 되게 큰 차이가 나죠. 왜냐면 피아노는 이제 감으로 치고 감으로 배우고 감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감으로 치고 감으로 왜냐면 배우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네네. 치명적인 단점이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두 가지가 있죠. 건반 접촉면이 미끄럽고 바닥이 단단하고 또 하나 있어요. 접촉하는 양이 적어요. 손끝밖에 안 닿아요. 그렇죠. 요만큼 다. 그러니까 울림을 체크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기타는 안고 치고 바이올린을 이렇게 들고 치고 거기다 이제 완전히 결정적인 치명적이 있어요. 이거는 주먹으로 쥐고 쳐도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맞아요. 성악이나 이제 바이올린은 내가 제대로 된 동작이나 호흡이 안 되면 소리 자체가 안 나거든요. 근데 피아노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 피아노 악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가 잘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네. 좋은 선생님이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끊임없이 공부해왔던 거고 네. 이렇게 제가 이제 그 2, 30년 동안 고민한 내용들을 이렇게 그냥 지금 이렇게 몇 가지 키워드로 해서 그냥 이제 빠르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피아노의 구조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 맞아요. 좀 공부가 좀 그래서 필요하고 바디매핑을 알아야 해요. 인체학하고 호흡을 이해해야 피아노 제대로 다룰 수 있어요. 물론 그게 그냥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상위 한 1, 2%. 피아니스트 4명 중에 한두 명. 근데 그분들은 잘 못 가르쳐요. 우리 1, 2% 아니니까 같이 공부하는 걸로. 그래서 제가 네. 어느 일정 기간은 되게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을 찾아가면서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질문에 정확히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이게 아닌가 보다 해서 그다음부터 만나는 사람을 바꿨어요. 정형외과 의사, 알렉산더 테크닉 아니면 펠든크라이스. 근데 여러 가지 대체 의학자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게 더 피아니스트들은 그냥 자기들이 저절로 감으로 치기 때문에 네, 감으로 치기 전달을 정확하게. 못해요. 정확하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나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선명한 편이거든요. 제가 얘기 드린 내용들이. 네네 맞아요. 맞아 우리도 이런 느낌으로 치면 돼 이런 거 되게 많이 해가지고. 그쵸. 약간 이제 뭐 부담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조금만 공부해가지고 이제 감으로 가르치지는 말자. 이제 감으로 가르치는 거에 좀 벗어나자. 네.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더 배우려고 하는 원인 중에는 네. 그 불안도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확신이 없거든요. 내가 가르치는 게 맞나 이런 그래서 거. 원장님들 선생님들 만나보면 자기 네. 확신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오랜 기간 그랬어요. 이게 왜냐면 뭔가 명쾌하지가 않으니까. 네. 맞아요. 저희도 감으로 네, 배워가지고. 그렇죠. 그쵸? 근데 네. 이제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허준이라고 이제 그 허준 동일보에서 허준 선생님을 제일 존경하거든요. 네. 그분 좌우명이 세상에 병이 있다면 반드시 맞는 약이 있다. 그게 제 신념입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일단 부딪히자. 네. 반드시 해결돼. 맞아요. 반드시 해결되니까 네. 공부를 조금 같이 네. 하자. 오늘 오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계속 하시기 네. 때문에 맞아요. 또 저를 알게 되신 거고 어떤 이제 공부를 또 알게 되신 거고. 네. 맞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같은 맥락이긴 한데 뭐 피아노 릴렉스가 한 번에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좀 지속적으로 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니면 좀 공부하셨던 방법들을 좀 알려주시면 선생님들이 강의 이후에도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근데 약간 똑같은 얘기지만 인체학이나 이제 바디매핑 호흡에 대해서는 네. 약간 이제 그 비강 호흡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가지시는 게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고 비강 호흡에 대해서 네네. 그 릴렉스는 이제 균형, 생각, 정서의 문제예요. 균형, 생각, 정서의 문제. 정서. 아까 네. 이제 손목이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오른손 손목이 아프면 이게 이제 왼손 손목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뇌에서. 오히려. 네네. 네, 그게 왜냐면 이미 왼쪽 손목이 아프다는 거는 거기 근육이 짧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네. 집중하면 안 돼요. 오히려 반대쪽으로 생각해줘야 돼요. 이쪽은 길어져 있거든요. 네네. 길어진 쪽에서 조율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견갑골을 예를 들면 왼쪽 어깨가 아파요. 저 같은 왼쪽 어깨가 평상시 불편하니까 네. 약간 틀어지면서 한쪽은 길고 한쪽이 짧잖아요. 절대 왼쪽 어깨에 집중하면 안 돼요. 오른쪽에 신경 써야 돼요. 길어진 쪽에서 조율할 수 있어요. 길어진 쪽에서 반대로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문제점을 계속 보는 게 아니라 그 반대에 그래야 몸의 시스템은 길어진 쪽에서 조율하는 것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현상까지 되냐면 한때 왼쪽 어깨가 아파. 그러면 이게 이제 신경성까지 간단 말이죠. 그쵸. 불안하고. 네. 그리고 계속 이쪽을 쓰면서 더 무거워져요. 네. 근데 나는 여기가 아파서 내가 여기를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뇌에서 자각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약간 뭉뚱그려져서 이게 뭔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은 쪽에서부터 이렇게 해야 돼요. 해야지. 그건 뭐랑 똑같냐면 비거에 이제 물과 기름이 있는데 네. 물을 많이 집어넣으면 기름이 빠지는 원리랑 똑같아요. 기름을 빼려고 하지 말고. 이게 이제 펠든크라이스에서 쓰는 굉장히 어떤 핵심 어떤 운동과 감각의 어떤 핵심 뇌 가소를 이해하면서 몸을 회복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생각이 열리지 않았나요 오늘 라방통에서? 강의에서도 이런 내용 다뤄주시나요? 이제 물어봐 주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강의가 2개가 있어요 총. 예. 네 이번에 이제 준비한 강의는 터치, 피아노 네, 터치에 대한 네. 강의고 터치 강의는 4강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터치랑 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맞아요. 네, 네. 해주실 거고
이 터치 강의 말고도 예전에 저희가 릴렉스 강의를 오픈을 했었어요. 또 들으시는 선생님도 계셨겠지만 릴렉스에서는 조금 내강이 어떤 식으로 좀 이제 보통 이제 다루시나요? 근육을 많이 다루는데 관절에 관한 내용도 있고 네. 그다음에 자세, 호흡, 그다음에 이제 바디매핑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네, 맞아요. 예, 좀 그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다뤘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파악하실 수 있게 릴렉스 강의랑 터치 강의. 그래서 음. 오늘 이제 각각 강의들 원래 저희가 59,000원인데 39,000원에 할인해서 좀 들으실 수 있으시고, 나 릴렉스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좀 세트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보시면 좀 저렴한 가격에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긴 프레이징을 못 찾는 친구들은, 못 하는 친구들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것도 호흡하고 연관이 있죠. 호흡하고 네, 연관이 그리고 이거는 피아노를 치면서 해결할 게 아니라 생각의 문제예요. 어떤 생각이 생각. 아이가 프레이즈를 선명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시가 있고 어떤 소설이 있으면 문장 자체를 어디서 끊어야 되고 어디서 읽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러니까 음을 어디서 이제 그 건반을 짚고 있는데 짚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머릿속에서 선명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지금 잘 해주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생각과 근육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근육은. 그러니까 생각은 물리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눈에 보여지는 현상적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생각하는 그러니까 생각과 근육은 굉장히 밀접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숫자를 세잖아요. 숫자를 그냥 소리를 내지 않고 세도 상대가 반응을 해요. 상대 근육이 움직여요. 내가 생각만 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르친 교수법이 있었더라고요. 그 이탈리아 벨칸토 1700년대 1780년대 이미 이렇게 수업을 했더라고요. 뭐냐면 소리를 내지 않고 안 되는 부분에서 그냥 그 부분 악구만 생각하고 목의 반응을 느껴보는 거예요. 소리를 내지 않고. 소리를 내면은 이게 파악이 안 돼요. 몸의 감각은 고유 감각인데 이게 청각 신호에 밀려서 그게 안 잡혀요, 신호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트럼펫도 예를 들게요. 트럼펫도 불기가 힘들잖아요. 모든 부분이 안 불어져. 그럼 내가 자꾸 분다고 해결되지 않아. 애쓴다고 절대로 해결되지 않고 분 상태에서 내가 어떤 음을 낼 것인지 생각을 먼저 해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적용시켜보면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치지 않고 건반 뚜껑이나 허벅지에 올려놓고 내가 그 부분을 생각하는 게 좋아요. 내가 그러면 내가 불필요한 힘을 들어가고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위팔이 움찔움찔 거리거나 어깨가 불필요한 반응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피아노에서 할 것이 아니라 떼서 생각해야 돼요. 떼서. 왜냐면 감각 신호가 청각에서 고유 감각에 밀리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잡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컨디션이 좋으면 고유 감각도 이게 6번째 감각인데 5번째 감각과 동시에 그게 느껴져. 근데 그때는 이제 잘 되는 거야. 근데 왜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잘 되네. 약간 이런 그때는 이제 느낌이죠? 고유 감각이 잘 되는 거야. 몸의 방향성도 다 맞고. 근데 안 될 때는 이제 그런 방법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질문 주신 선생님이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 하나 질문, 아까 셀러뮤직 선생님이신데 로봇같이 피아노 치는 몸치들을 몸으로 하는 릴렉스를 좀 어떻게 지도하면 좋겠나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피아노 치지 말고 드럼을 치세요. 드럼 패드 치는 거. 드럼 패드 치는 거를. 선율을 생각하면서 드럼 패드를 시키면 리듬이 좋아지면서 호흡 리듬이 바뀌고 호흡 리듬이 바뀌면서 터치가 좋아져요. 이건 손여름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리듬감이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든지 가지고 두들겼대요. 한 1, 2년 동안. 화장도 이렇게 두들기고. 그래서 그게 리듬감이 좋아지면서 터치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뭐 라밤바 같은 노래 들으면 막 몸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악도 그런 정도에 잘 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훨씬 더 쉬운 단계, 피아노보다 쉬운 원초적인 악기, 드럼치기 이런 거 시키세요.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드럼 패드는 또한 이게 힘을 놓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건반에 적용하면 반드시 좋아져요. 이건 7천만 원씩 반드시 되고, 이게 드럼 패드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맞아요. 3만 원 초반 때는 사고, 원 드럼 패드가 있어요. 원 드럼 패드. 가죽 패드에서 이렇게 그 흰색으로 된 거 있는데 그거 연습용으로 흰색으로 된 거 있대요. 셀러뮤직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너무 재밌으시다고. 저희가 4분 넘어가지고 아까 5개 못 적으신 분들 때문에 드럼 진짜 효과 많이 봤다고 하시네요. 저게 제일 좋아요. 오늘 저희가 이제 5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또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도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는 이번에는 또 안 멈춰야 되는데 네, 첫 번째는 손가락에는 근육이 없다. 손 허리뼈와 골반근을 이해하자라는 내용이었고요. 타건할 때 손끝이 건반에 풀처럼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너무 빠른가요? 건반을 내리려고 하지 말고 해머를 올리려고 생각해봐라. 여기 해머 헷갈리지 마시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네. 피아노는 소리 나는 지점과 힘이 풀어지는 지점이 다릅니다. 아까 사진이랑 같이 보여주시면서 설명 주셨고요. 그 다음에 터치할 때 건반면에 대한 손끝의 각도가 90도가 아니라 45도이다. 네, 이렇게 5가지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고요. 저희가 12시까지 강의는 릴렉스 강의랑 지금 터치 강의는 다 이제 할인해가지고 도와드릴 거고, 강의 들으신 분 중에 저희가 이제 강의 쭉 신청해 주시잖아요. 그럼 신청해 주신 분 중에 저희가 뭐 연락을 해가지고 한 2분 정도 추첨해가지고 직접 좀 궁금하신 것들 물어보시고 코칭 받으실 수 있게 또 코칭권 준비해 주셔가지고요. 그렇게 강의에서 또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들 너무 도움 많이 되지 않았나요? 저는 이제 사실 생각해보지 못했었던 이야기들이라 좀 약간 머리가 트이는 시간들이었는데 1시간 동안 막 알려주시려고 엄청 잘 준비해 주셨어요. 이제 강의에서도 많이 녹여져 있으니까 강의에서도 많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래도 T2에서 첫 나방이신데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해주세요. 네. 이제 그 음악을 하신 선생님도 그렇고 또 이제 이걸 그 음악을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제 이 음악이나 피아노라는 콘텐츠가 이제 자신한테 분명한 위로가 된다면 이제 당장 돈이 안 돼도 좀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 안 하시는 걸로. 왜냐면 이게 이제 인생을 길게 봤을 때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건데 이제 포기하는 거는 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좀 희망을 가지고 이제 또 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걸로. 그렇죠. 네. 우리 2022년에는 좀 잘 공부하는 걸로. 왜냐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위 1, 2%는 되는데 안 된대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열심히 저희가 공부를 또 하고 아이들한테 좋은 가르침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실질적인 얘기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제 또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